결론적으로 어휘력을 어떻게 높여줘야 될 건지 궁금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어휘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또 어떤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의 질을 높이셔야 되겠죠. 좋은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일부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휘력을 어떻게 높여줘야 될 건지 궁금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어휘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어휘에 관심을 갖고 대화하고 책 읽고 수업 들을 때 어휘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휘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말놀이 같은 것들 좋습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자꾸 놀게 하면서 아이가 단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끝말잇기, 또 초성 퀴즈, 또 거꾸로 말해보기, 이런 식으로 자꾸 단어를 막 이렇게 갖고 노는 겁니다. 또 스무고개도 해보고요. 스무고개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 말놀이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단어 체크를 넘어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 여기서 오늘 학교에서 배운 이 과학 시간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니? 라고 하면서 아이가 여러 단어를 비교해 보겠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게 하고요. 또 어떤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이 사람 주인공이 굉장히 분노했다 라면 분노라는 단어 자체에 한번 집중을 해 보는 거죠. 그럼 분노 대신에 어떤 말이 넣으면 좋을까? 좌절? 좌절하고 분노는 좀 다르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단어를 이렇게 선택한 단어, 왜 분노라고 했을까? 왜 화났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얘를 교체를 해보는 거예요. 분노 대신에 뭐 넣어볼까? 아이가 좌절이요. 분노하고 좌절이 같은 걸까? 비슷한 걸까? 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단어의 차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들 비교하면서 단어에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구나 하면서 이 단어 의식과 단어 지식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휘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를 하는 건데, 독서를 하다가 찾으면 너무 힘들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이겠거니 하면서 계속 추론해야 돼요. 추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앞뒤 내용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이 흐름상 지금 이런 뜻이구나, 이걸 자꾸 추론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한자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의 60%가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한자어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어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책을 읽다가 한자어로 가지고 추론을 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완자 공부력에 보면 이게 한자를 기본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 차시 맨 처음에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긴밀하다가 꼭 필요할 긴에 가까울 밀, 판별, 판단할 판, 나눌 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접했을 때 이게 무슨 한자일까 상상을 해보고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충분하고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 의식을 길러 주시고요. 대화의 질을 높이셔야 되겠죠. 대화의 질은 이제 어떻게 높여야 하는가? 첫 번째, 단순 지시를 줄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 걸레 빨아와 라고 하지 마시고요. 걸레를 빠는 방법도 설명을 어휘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자, 걸레를 양손으로 30cm 간격으로 벌리고 잡아. 그 다음에 오른팔은 안으로, 왼팔은 밖으로 잡고 비틀어 봐. 마치 꽈배기처럼. 네, 이거 다 어휘죠. 이런 식으로 생활에서도 어떤 걸레질 하나, 연필 잡는 거 하나, 닦는 거 하나, 모든 것을 닦아, 치워, 이런 식의 단순 지시보다는 조금 더 친절한 설명,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면서 조금 더 의도적으로 고급 어휘를 사용하는 것들 다 굉장히 질 높은 대화에 되고요. 다음에 이제 단순 지시뿐만 아니라 일방적 지시를 줄이시고 대화를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는 가정의 아이의 어휘력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휘라는 게 수용 어휘가 있고 표현 어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어휘가 있고 말까지 할 수 있는 어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말까지 할 수 있는 어휘를 늘려주려면 아이에게 계속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거 해 저거 해 아 시끄러 그냥 빨리 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표현 어휘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면서 표현을 자꾸 하게 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순 수다보다도 조금 주제가 있는 토론, 하부르타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질 높은 대화를 한다면 거기 사용되는 어휘들은 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단어 선택에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 저기 사투리 중에 거시기라는 거 있잖아요. 아이 거시기요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어휘를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명사를 조금 적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거, 저거처럼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요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손가락 저거 이렇게 하면은 어휘력이 안 늘겠죠. 모든 게 이거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보다는 뭐 정확한 어휘를 창문 열어보다도 우리 좀 개방을 하고 환기를 하자. 뭐 라는 식으로 또는 폐쇄, 양육 뭐처럼 이런 어휘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서 쓰는 거죠. 요게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랑 하루를 보내고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오늘 어떤 장면에서 어떤 어휘를 썼으면 좋을까? 아까 전에 블럭놀이를 할 때 요 어휘를 조금 썼으면 어땠을까? 쌓아보자, 뭐 건축해보자라고 했으면 좋았겠네? 그리고 다음에 써먹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부모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녁에 하나씩 준비하셔서 다음날 써먹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일부분 도움이 됩니다.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든지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요. 하루에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본다라고 한다면 어휘력 상승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2시간씩 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좋으니까요. 3세 이하는 아예 안 보는 게 좋고요. 3세가 넘더라도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